4월 9일 시장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이벤트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요. 앞으로의 전략까지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들이 앞으로의 주식 인생에 있어서 저의 주식 인생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주식 매매에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한 가지 이벤트는 바로 크래프톤의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이 있었고요. 4월 8일에 있었고요. 이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45거래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상장 예비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통과를 하던가 또는 보완을 하던가 해서 진행이 되고, 예비심사가 통과가 되면 증권신고서 제출을 함으로써 상장에 대한 절차를 거의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이 비슷한 이 신청 절차가 IPO 관련된 이 일정이 최근에 빅히트가 있었죠. 빅히트에 관련된 종목으로 이 DPC가 있었고요. 이 DPC의 어떤 이 흘러가는 주가의 흐름과 이 IPO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고 이 크래프톤 관련주의 앞으로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이 빅히트가 20년 5월 28일에 이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5월 8일이면은 5월 28일 이날이고요. 음봉 뜬 날이네요. 이날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된 날은 8월 7일이고요. 8월 7일 이날입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은 9월 2일이고요. 이날이고요. 9월 2일. 이렇게 이 IPO의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는지를 보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 DPC 같은 경우에 주가가 증권신고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이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던 영향도 있었고,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쭉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 이후에는 횡보가 나왔죠. 여기에서는 이제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되기까지 45거래일, 2달이 넘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성창투라던가 아주아이비 투자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약간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받은 이후에 조정에서는 일부 물량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주가의 흐름인데요. 어느 구간이 가장 유리할까? 똑같이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일부 물량은 적정한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21선을 보면 이런 식으로 조정 이후에 흘러갔는데요. 여기서 21선을 처음 올라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1000억 이상 나왔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한 음봉이 나왔고요. 이때 21선에 올라탔을 때 어느 정도 눈치를 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2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앞에 있던 이 고점을 넘어가는 몸통이 큰 양봉이 나왔죠. 이 앞에는 고점에 있던 이 고점을 넘어가긴 했지만 윗꼬리가 달렸고요. 이 윗꼬리가 이 앞에 있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윗꼬리에서 이 앞에 있던 매물대에 어느 정도 물량을 여기서 흡수를 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 몸통이 달린 이 몸통 양봉으로 여기를 이제 제압을 했죠. 여기까지를
종가상 제압을 했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감소된 단양봉을 그래서 만들어냈습니다. 이 윗꼬리 안에 있는 크게 밀리지 않는 단양봉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매매의 포인트는 21선을 올라타고 앞에 있던 매물대를 한번 소화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 이후에 집중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지지의 흐름이 나올 때 물량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이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 단양봉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지만, 그때에도 이 단양봉이 나올지 또는 그대로 여기서 상승을 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조금은 더 물량을 매수를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실린 양봉이 나왔을 때 바로 가지 않더라도 눌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기대감은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쭉 상승을 하고 그런 보유 물량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는 쭉 상승했을 때 대략 70% 이상 상승을 했네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50%대 정도 구간부터는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상장 예비심사가 통과가 될 때 1차적으로 한 번 더 앞고점을 넘으면서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이렇게 밀렸고요. 밀렸을 때 어느 정도 이 앞에 있던 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 흐름 이후에 마지막 절차인 증권신고서 제출, 그때 한 번 더 고점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일부 물량은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앞에 있던 이 낮은 구간에서 매수했던 물량보다는 좀 적은 물량을 여기서 매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기대감에 모든 물량을 정리를 하는 이런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날짜를 보면 45거래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45거래일이 조금 넘었죠. 이때 뉴스를 보면은 거래소에서 이 서류에 대한 이 신청서 서류에 대한 약간 보완 서류를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좀 연기가 돼서 다시 한번 이때 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 대성 창투라던가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를 볼게요. 대성 창투라던가 아주아이비 투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에서 진입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죠. 그리고 앞에 DPC를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횡보하는 기간이 나오죠.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45거래일이면 2달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항상 해왔던 기술적인 구간에서 진입을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승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바로 내려온다면 이 절반 라인 그 위에서부터 진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시간이 걸려서 내려오면은 약간은 조금 더 천천히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느 정도 물량을 이 윗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바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물량을 전부 매도하기보다는 일부 물량만 매도를 하고 상승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매도한 물량을 다시 매수를 해서 이 부분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일정 물량은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주가의 흐름이 아까 DPC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의 흐름이 나올 때 21선을 올라타는 윗골이 달린 양봉이라던가 또는 몸통 양봉이 나오면서 아래 구간에 거래량이 좀 실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물량을 모아서 시세를 한번 노리는 그런 전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기다려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도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이 IPO 관련주 상장하는 그 회사에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거래대금도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대금과 사람들의 관심이면 그대로 주가가 하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꼭 매매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런 전략으로 낮은 구간에서 매수하고 일부 물량은 실현하고 다시 눌렸을 때 일부 물량을 다시 보유해서 그 이후에 이 상장, 예비심사 통과까지 물량을 가져가면서 좀 큰 시세를 한번 노리는 그런 매매를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DPC를 한번 매매를 그렇게 진행을 했죠. 아직까지도 DPC는 완전한 재료 소멸은 아니고 1차적인 재료 소멸이 지금 나온 상태라서 대부분 저는 완전히 물량을 다 정리를 한 상태고요. 시간외에 조금 떠 있는 거 봐서는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한 수익권에서 저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는 제 능력 바뀐 것 같고, 일단 향후의 전략에 대해서는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지난 8일 이때에도 보면은 증권신고서 제출 그 다음날 갭을 뜨고 밀렸죠. 이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45거래일 이내에 일부 물량을 이 매수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씩 모아서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모으고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횡보했던 단기 고점을 거래 실린 단양봉이 발생할 때 그 날짜가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날짜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좀 시세를 즐기면서 분할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예비심사 통과일 이전에 물량을 대부분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통과일 그 전일이 보통 고가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45거래일이라고 해서 이 날짜를 맞춰서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 날짜 이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물량은 보유를 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 예비심사가 통과된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좀 적은 물량, 1차적으로 매매했던 물량보다 적은 물량으로 다시 재매수를 해서 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이전에 시세가 나오면 무조건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하고 매매를 마무리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성창투, 아주 아이비 투자 이 두 종목을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면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나무 관련주라던가 마켓컬리 또는 야놀자, 카카오뱅크 이쪽은 아직까지는 그 일정이 나오지가 않았죠. 지금 최근에 DPC를 매매했고 그 다음에 이 크래프톤 관련주를 매매하고 그 다음 일정이 나오면서 이 마켓컬리라던가 야놀자 또는 카카오뱅크 이쪽 관련주들도 이번에 매매하는 크래프톤의 매매가 잘 성공이 되면 또다시 좋은 전략으로 반복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매매를 잘 성공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생각지 못한,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종합주가라던가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주가가 쭉 내려올 수도 있겠죠. 생각지 못하게. 그럴 때에도 너무 당황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너무 느끼지 않도록 비중 조절을 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이 재료가 나올 때까지 상장 예비심사 통과라는 이 재료가 시장에 노출될 때까지 물량을 모아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꼭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향후 이 크래프톤 관련주에 대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